뭐 카더라에 따르면 뭐 몇 년 차에부터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 임상 채널의 치과위생사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영상인 만큼 저와 채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치과위생사로 14년을 일했고요. 현재도 치과 임상에서 진료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에 비해서는 치과를 좀 많이 옮긴 편인데요. 총 10여 군데 치과를 옮겨 다녔고 직급은 그때그때 달랐어요. 오늘 주제가 치과위생사의 월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시 후 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일했던 치과의 규모와 직급 그리고 직원 수에 따라 월급이 어떠했는지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채널에 대해 말을 하자면 이름 그대로 치과 임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에요. 임상에 대한 팁이나 치과위생사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찍어서 앞으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제가 첫 영상이지만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치과 임상 필독도서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 역시 치과 임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진이랑 글로만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그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치과위생사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우리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여서 단순히 우리가 어딘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힘을 기르자는 의미에서 정한 문구이고요.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제가 치과 임상에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다니거나 무언가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시라면 치과 일에 대한 정보 공유 자체가 부족해지고 직업적인 업데이트 자체는 되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밀린 일을 하고 환자를 보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고 1년이 그냥 지나가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딜 가더라도 뭐 한두 달 일하다 보면 뭐 일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뭔가 자극적인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지도 않는 직업이에요. 또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일을 해도 월급은 들어오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전공 공부는 했으니까 굳이 손을 뻗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1, 2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던 일이 전부인 것 같고 그 틀에 갇히고 결국 일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게 돼요. 지루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으로 출근, 퇴근 이렇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몇 년간 공부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이 일이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인지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할 때 혹은 치과위생사로서 너무 지치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이럴 때 제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 치과위생사의 실제 월급은 얼마인가? 자, 먼저 치과위생사를 검색을 하면 취업이 잘 된다가 항상 따라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취업은 보장된 직업군이에요. 졸업하고 국가 면허증만 있으면 이력서를 넣고 다음 날부터도 출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치과위생사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면 이 월급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죠. 그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몇 년 쉬다가 다시 취업을 할 때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적당하게 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게 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게 돼요. 물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월급이 얼마예요?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14년 동안 치과위생사로 받은 제 실수령액을 공개합니다.
저는 공허학번이고요. 2008년 10월에 처음 치과에 취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첫 월급 실수령액이 143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800원 정도였을 때고요. 굳이 평균치를 비교하자면 취업 박람회에서 1년차 연봉을 1,440만 원으로 공개한 치과가 있었을 때였어요. 평균 초봉은 한 1,800만 원 선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저는 이제 실수령액 143만 원을 받게 되었고, 퇴직금은 1년에 한 번 월급의 100%, 치과에서 보험료는 전부 납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급은 당연히 진료실 막내였고요. 그때 당시 치과위생사는 평균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 5일의 개념은 그때 거의 없었고요. 치과가 월차의 개념이 있었는데 월차 2회, 야간 진료는 따로 없었어요. 토요일 근무는 1시까지였고요. 이 병원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일했고 한 번의 연봉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156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무지는 3년 차로 진료실에서 일을 했고요. 치과위생사는 그때 2명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더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3명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월급은 실수령액 180만 원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 진료실은 인센티브 개념이 많지 않았던 때였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치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달에는 총 210만 원까지 수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과위생사는 3년차가 황금기라고 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제가 월급을 대폭 인상시킨 경우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세 번째 근무지는 4년차로 역시 진료실이었고요. 실수령액 19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똑같이 1년에 한 번 퇴직금 월급 100% 190만 원이 적립되는 방식이었고 이곳의 직원은 총 4명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5년 차로 제가 실장을 맡았던 때였고요. 이때 처음으로 실수령액 2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따로 없었고요. 직원은 2명이었어요. 제가 5번째부터는 월급이 좀 특이해지는데요. 제가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직장을 구했었어요. 이때가 이제 막 6년 차가 되었을 때였고, 제주도가 참 신기했던 게 치과위생사 월급이 60만 원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뭐 풍문으로만 들은 거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6년 차로 10군데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평균 월급 실수령액을 150 정도로 잡더라고요. 도무지 200만 원까지 부르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에는 제가 165만 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간 수당을 따로 받기로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야간은 일주일에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진료 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해서 일을 하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이곳에서도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월급 자체의 실수령액은 185만 원을 찍고 나왔어요. 직급은 진료실이었고 그때도 직원은 4명이었다가 마지막엔 3명이서 일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6번째 역시 제주도였는데요. 이곳은 월급 책정이 약간 특이했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그리고 입사한 순서로 서열이 정해져서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 8년차가 돼가는데 막내였어요. 총 직원은 9명이었고 약간 병원급이었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제가 들어간 거였어요. 치과 진료 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토요일, 일요일 진료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첫 주 5일이었던 병원입니다. 이때 실수령액을 제가 1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몸이 좀 힘들어서 일을 좀 짧게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길게 가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원장님하고도 잘 맞고 일을 하는 게 처음으로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9시부터 7시까지 풀타임으로 늘렸고 직급은 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도 직급도 바뀌고 실수령액 자체가 300만 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실장은 상담도 하기도 했지만 진료실 내에서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해서 시간은 엄청 잘 가더라고요. 제가 치과위생사로서 가장 재미있게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7번째는 다시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일을 시작했고요. 9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이제는 연차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실수령액은 230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요. 1년 반 정도 일했고 직원은 3명,
최종 실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퇴사를 했고요. 8번째는 진료 팀장으로 들어갔고 이때가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다시 되었어요. 직원은 4-5명 정도였고 뭐 중간에 원장님도 한 번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받는 금액은 300에서 310만 원까지 오르고 퇴사를 했어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일하는 치과가 9번째 치과네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진료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28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직원은 총 4명이고요. 주 5일에 연차는 6개가 있어요. 주 35시간 일을 하는 치과고요. 사실 남의 월급 아니면 직업군의 평균 월급이 궁금한 이유는 적정선을 받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차피 일하는 거 남들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평균 연봉보다 비정상적인 평균 이하의 월급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월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들보다 적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기회를 잡기는 어려웠겠죠. 우리 직업군은 평균 월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의 월급에 맞춰서 월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작은 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주 역시 사람인지라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물론 내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2배, 3배 열심히 뛰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아니면 모른 채 한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월급을 공개하면서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은 치과위생사의 월급 상한선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카더라에 따르면 뭐 몇 년 차에부터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 경험상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고 어디에 나가도 꿀리지 않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면 월급을 올리는 게 어려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용주와 손을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의 능력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기들보다 1-20만 원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치과위생사가 키워야 하는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영상에 하나씩 다룰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도움되는 부분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치과위생사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